오늘은 아시아 쪽은 패스를 하고 이제 남미에선 2경기, 이제 유럽 쪽에 네이션스 리그 총 11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유로도 지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자, 저는 국대주간 유럽 티오표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네이션스 리그 A, B, C, D처럼 좀 나눴고요. 그거를 오롯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A티어에 원래 16개 팀인데 저는 14개만 배치를 했고, 이것도 이제 층별로 나눈 거예요. 맨 위층이 확실히 아래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유럽의 1장은 스페인이라는 셈이요. 뭐 2장은 독일이다. 뭐 그 뒤로 쭈르르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뭐 돋보이는 거라면 이제 유로가 끝나고 나서 오스트리아 같은 팀들의 이제 좀 상승세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터키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고평가는 안 하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 터키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이제 몬텔라 감독 지휘 아래 그나마 이번 유로에서는 가장 좀 화끈한 모습을 보인 팀이 아니었나. 그리고 뭐 그런 경기력으로 꽤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터키를 좀 높이 샀고요. 자, 그리고 B티어에는 여기도 비슷합니다. 맨 위쪽이 그 이제 뭐 아래 이게 층별로 나눠진 거죠. 층별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이제 꽤나 애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네이션스 A에 올라갔던 이스라엘이나 보스니아, 솔직히 이런 애들은 B티어에서도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봐야지 좀 저는 분석하기가 편하더라고.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적 이제 뭐 이번에 유로에서 활약을 했었던 루마니아나 조지아 같은 팀들, 아무래도 이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루마니아나 조지아의 전력이 사실 뭐 체코보다 높냐, 웨일스, 우크라이나보다 높이 놀만 하냐, 이거는 애매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번 유로 예선에서의 활약들을 조금 반영을 한 거였었고요. 좀 대회는 못 나갔어도 그리스 같은 애들은 조금 높이 쳐줄만 하다.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역시 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는 편이죠. 특히 노르웨이는 공격진이 아주 호화 군단인데, 그럼에도 좀 이제 메이저 대회에선 보여준 게 없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대회에 나갔던 팀들을 조금 위로 높이 두긴 했습니다. 하위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맨날 룩셈부르크를 제가 굉장히 고평가하는 편이 있는데, 이번에도 유로에서 이제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는 갔어요. 거기서 뭘 더 못 보여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C티어에서도 사실 지금 원래 룩셈부르크 하면은 유럽에서도 소국이고 여러가지 뭐 족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높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홈 강자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리고 불가리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불가리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제일 뭐 핫바리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 밑에 쪽에 있는 몰도바,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원래는 D티어에 있어야 맞는데, 그나마 이런 유럽의 최약체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조금 봐줄만한 팀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저는 몰도바,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얘네들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최하위 티어에서도 그나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키프로스가 유로 예선이라든지 네이션스 리그에서라든지 그나마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특히 산마리노는 거의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갈 정도로 유럽에서 뭐 독보적인 약체인데, 근데 뭐 그에 준하게 리히텐슈타인도 많이 쳐맞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좀 티어 구분을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보면은 이런 유럽 국대주간을 준비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 좀 얘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입니다. 제가 이제 유로에서는 솔직히 크로아티아는 되게 실망스러웠어. 뭐 조에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선조차 뚫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크로아티아가 이탈리아를 잡기 직전까지 갔었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칼라피오리가 거의 뭐 추가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리베로 같은 활약한 다음에 어시스트 뿌려줬던 그런 활약으로 결승골 집어 넣으면서 크로아티아를 탈락시키고 이탈리아가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했단 말이죠. 크로아티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전반적으로도 아이도 많이 있고 모드리치가 아직도 뛰고 있기는 한데, 그 이제 라키티치도 은퇴를 했고요. 브로조비치도 뭐 은퇴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무튼 크로아티아의 현 전력은 한창 월드컵에서 날렸던 시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로에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은 꽤나 잘 싸웠습니다. 이제 프랑스한테 승부차기에서 패한 게 너무 아쉽긴 했었어요. 그전에는 뭐 16강이나 8강 모두 다 이제 승부차기로 겨우겨우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예선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콘세이사이라든지 네베스, 비티냐 여전히 쓸만한 자원들은 되게 많아요. 수비도 단단한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가진 자원 자체는 저는 포르투갈이 조금 앞서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르투갈 쪽이 아무래도 홈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나 대회는 대회고 오늘 같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는 사실 유럽 팀들이 네이션스 리그는 좀 힘을 많이 뺍니다. 대회가 끝나기도 하고 새로 이제 다음 월드컵이나 유로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준비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포메이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감독이 바뀐 팀들도 여러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력 차이는 좀 준비된 상태에서 맞붙는 게 아니다 보면은 저는 포르투갈이 조금이라도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스코틀랜드 대 폴란드 가보면은 이번 대회에서 스코틀랜드는 되게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예선에서는 스페인 상대로도 막 승리까지 하고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유로 본선에서는 되게 못했어. 독일한테 5대1로 깨진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차기 라운드도 못 나갔는데 그냥 대회 내내 보였던 거는 세트피스에서 피지컬적인 면모 말고는 보여준 게 없었다. 근데 반대로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조가 되게 어렵긴 했습니다. 아마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엄청 빡센 조였는데 그 조에서도 거의 뭐 최하위였었죠. 사실 뭐 대회를 보면은 레반도프스키도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고 했긴 했는데 그동안 레반도프스키가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좀 애국자적인 면모를 보여준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뭐 클럽에서는 발롱도르에 준하는 활약도 하고 했지만은 폴란드에서는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특히나 이런 유로라든지 월드컵 무대에서는 더더욱 그랬었고요. 뭐 폴란드나 뭐 스코틀랜드나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웠어. 특히 수비 쪽이나 중원에서 아쉬움이 많이 보였는데 얘네들의 뭐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둘 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지난 거의 뭐 1990년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있는데 얘네들 둘 다 70년대 80년대가 좀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60년대에도 나름대로 했었다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7, 80년대가 둘 다 전성기였었고 그 이후에는 서로 간의 맞대결 상으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중에 5번이 무승부였네요. 2000 이제 한 10년대 이후로도 1승 3무 정도로 스코틀랜드가 한번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도 3번 연속으로 무승부가 많이 있다. 둘 다 현재 티어도 비슷해 보이고 저는 그냥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싶어요. 무승부라든지 뭐 언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랑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저는 이제 BTO에서도 한 3층 정도의 위치를 시켰고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끝자락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두 팀 간의 전력 차이가 있긴 하다. 재밌는 거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붙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 스웨덴 홈에서 3대 0으로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이번에 뭐 벨기에한테도 깨지고 되게 실망스럽긴 했는데 심지어 아제르바이잔한테 깨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참고는 해야 돼요. 이게 아제르바이잔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맨날 종종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 유럽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있잖아요. 제 이거 마우스 포인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란 도시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바로 이제 카스피에 지나면 여기 아시아야. 이 정도로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붙어 있고 스웨덴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스웨덴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되게 멀어. 유럽에서 이 아제르바이잔은 원정 거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다음으로 멉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홈은 늘 빡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스웨덴이 3대 0으로 발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전엔 스웨덴이 아제르바이잔을 홈에서 뭐 개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선이나 최근에 뭐 A매치나 이런 데서 좀 위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까 스웨덴도 그랬었고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이런 팀들 잡기까지 했었거든. 뭐 무승부도 있긴 했었고 또 이제 홈에서는 벨기에한테 한 점 차로 패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 역시나 좀 세대 교체의 좀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질라탄 은퇴 이후로는 포르슈베리 이런 애들이 좀 팀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뭐 유럽이나 월드컵에서 족적은 없었었고 수비 불안도 이제는 뭐 히엔 같은 애들 나오고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수비 불안도 많이 있고 히엔, 쿨루셉스키, 카주스테, 엘랑가, 이사크, 뭐 요케레스 나름대로 유럽에서 좀 유망하다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대회에서 증명한 건 없었거든요. 이래서 저는 오늘 역시 솔직히 말해서 스웨덴을 그렇게 높이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본다면은 아제르바이잔의 그냥 프렌 같은 거 하나 보고 싶네요.
스웨덴이 뭔가 빚어지지 못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에스토니아 대 슬로바키아 해볼 텐데, 자, 슬로바키아는 여기 정도 위치를 했습니다. 사실 예선에서는 슬로바키아가 되게 잘했어요. 본선에서는 뭐 그렇게 뭐 두드러지지는 못했지만은 얘네들도 운도 조금 안 따랐지. 포르투갈한테도 나름대로 뭐 잘 싸우고 이러긴 했는데 운이 조금 안 따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번에 중원이나 수비가 되게 단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두브라프카 골키퍼에다가 밀란 슈크리니아르, 중원도 되게 단단하다. 로보트카 같은 애도 이번 유로에서 되게 히트 쳤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기대는 했지만은 높이 올라가진 못했다. 왜냐면 얘네가 예선에서 그 포르투갈이랑 한 주였는데 포르투갈이 전승으로 1위를 하고 그 이제 두 번째 2위 자리를 놓고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보스니아 나름대로 좀 친다 하는 애들, 유로 본선에 도전할 만한 이런 애들이랑 좀 싸웠는데 거기서 2등을 차지한 팀이었어요. 내용상으로도 되게 좋고. 그래서 슬로바키아를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대회에서는 딱히 뭐 보여준 건 없었다. 반대로 이제 에스토니아, 저는 에스토니아를 여기 이제 D티어의 1장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두 단계나 차이나다 보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가 사실 좀 밑에 팀들과 이런 게임에서는 네이션스리그 같은 D등급 팀들과 네이션스리그 D등급 팀들 간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꽤나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런 차이도 좀 많이 있고, 폴란드한테 5대1 당해, 스위스한테 4대0 당해, 뭐 이러면서 고생 많이 했었죠. 얘네들도. 단순히 이번에 그 에스토니아가 예선에서의 이런 모습 같은 것들 좀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별로 볼 게 없습니다. 1무 7패, 2득점 22실점으로 확실히 유럽의 중심 주류팀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애들이에요. 아무리 오늘 홈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슬로바키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최대 이거는 뭐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좀 앞선이 아쉽긴 하더라도 이번 대회에서는 측면 공격 같은 것들 보여준 것도 있었고, 저는 슬로바키아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마리노 대 리히텐슈타인, 아시다시피 유럽의 최약체들입니다. 저도 D티어에서도 제일 꼴찌로 분류를 했는데 얘네들이 일단 맞대결 전적 한번 보시면은 산마리노는 거의 뭐 이겨본 지가 되게 오래돼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2004년 산마리노가 2004년에 리히텐슈타인을 잡은 게 아마 이제 유럽 팀들 상대로 가장 마지막 승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산마리노는 진짜 약체 중에서도 약체인데, 물론 리히텐슈타인도 뭐 유럽에서 최약체지만은 그래도 맞대결에서는 뭐 3연승 거두다가 직전에는 한번 무승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산마리노나 리히텐슈타인의 최근 전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종종 뭐 이렇게 산마리노는 뭐 무승부 한 번씩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북중미의 소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뭐 세이셸 이런 팀들 상대로 종종 무승부를 거둔 거지, 유럽 팀들 상대로는 산마리노는 지금 뭐 지브롤터랑 비긴다든지 리히텐슈타인이랑 비긴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승리를 기대하면 안 되는 팀이에요. 저는 맨날 말하지만 산마리노 경기가 프로토 기록식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맨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산마리노가 그나마 이제 2023년에 얘네는 원래 1년 내내 1년에 A매치를 한 7, 8경기 정도 그 이상도 많이 하곤 하는데 1년에 원래 한 골 넣는 것조차 어려워했었거든요. 고무적인 거는 2023년에만 연속으로 이렇게 3번이나 득점을 했었다는 것들. 그리고 2024년 이때도 키프로스 상대로 한번 득점을 한 적이 있었다. 산마리노는 그야말로 1득점 하는 거가 좀 이변일 정도로 그 정도의 팀이라고 봐야 되고요. 반대로 리히텐슈타인, 얘네들 역시 그냥 이렇게 패배가 엄청 많았습니다. 종종 뭐 이렇게 아르메니아랑 비기고 최근에도 라트비아나 루마니아 이런 팀들이랑 비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유럽의 최약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나마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그래도 리히텐슈타인은 루마니아랑 비길 정도의 건덕지는 있다는 점이고 산마리노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최약체 팀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역시 그냥 햄무나 무승부 이런 쪽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리히텐슈타인을 조금 좋게 본다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원정이어도 리히텐슈타인의 햄무 같은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2대0, 3대0으로 이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 그럴 능력조차 의심스러워.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리히텐슈타인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덴마크 대 스위스 얘기를 해볼 텐데, 얘네는 그래도 좀 위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솔직히 스위스는 경기력이 조금 돋보였어. 제가 뭐 여러 차례 지난 시즌 볼로냐의 축구를 많이 보면서 볼로냐에도 이제 스위스 소속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 유로에 가장 많은 이런 그 선수들을 내보냈던 게 볼로냐였는데, 스위스가 되게 좋은 축구를 했었죠. 물론 이제 조가 조금 빡세가지고 독일이라든지 스코틀랜드 좀 피지컬에서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좋은 축구를 했어. 그리고 토너먼트 올라가서는 이탈리아를 그냥 아주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의 팬인데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지난 몇 년 동안 스위스랑 이탈리아가 월드컵 예선이나 뭐 유로 예선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탈리아가 어지간해선 좋은 경기를 하고 뭐 조르디뉴의 이런 페널티킥 실축이라든지 그런 좀 불운 때문에 약간 스위스를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위스가 이제 이탈리아한테는 그 유로 2020 본선에서도 3대 0으로 깨지고 그랬었는데 이번 유로에서는 제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탈리아가 뭐 유럽에 대해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팀들한테도 그렇게까지 처발리는 걸 못 봤는데 스위스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전력이 아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주상의 문제라든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스위스도 분명히 잘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이탈리아를 완전 압살했던 경기 그런 것들을 높이 봐가지고 저는 이번에 스위스를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스위스 상당히 높고 상대인 덴마크도 뭐 독일 상대로도 잘 싸우고 그러긴 했어. 잉글랜드 상대로도 뭐 꽤나 뭐 잘 싸우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글쎄 임팩트 자체는 스위스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도 여전히 좀 황금 세대 애들이 나이를 많이 먹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음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전해 봄직은 해요. 연령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저는 A티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볼게요. 오늘 덴마크의 홈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거의 한 40년 동안 덴마크가 스위스한테는 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많이 붙고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붙었다고 하는데 스위스가 덴마크를 마지막으로 이겨본 게 이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둔 그때 예선에서 이렇게 한번 승리를 했었던 게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덴마크가 전부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덴마크는 이제 1992년 유로에서 우승도 하고 그 이후로 나름대로 결은 조금씩 있었던 팀들이긴 하잖아요. 비교적 스위스는 요즘이 얘네들도 뭐 에베산이라든지 옛날에 뭐 90년대 이럴 때 나름대로 스위스도 뭐 이름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스위스보다는 덴마크를 조금 더 쳐주는 게 맞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덴마크가 좀 상대전적으로 우세를 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번에 유로라든지 최근에는 스위스가 피파 랭킹 10위 안쪽으로도 접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상대전적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역시 고배당 보는 게 아주 적합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그냥 뭐 무승부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스위스의 최근 이제 유로에서의 경기라고 보면은 스위스의 프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보통 고배당을 많이 보는데 나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이 경기는 그런 분들은 스위스의 프렌 쪽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세르비아 대 스페인. 자 스페인은 제가 여기 위치를 시켰습니다. 유럽의 현재 1장은 스페인이다. 세르비아 A 등급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뒤에 놔야 되지 않나. 얘네는 뭐 B에 놔도 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세르비아의 이제 전력상으로 구성상으로 이게 뭔가 애들 진짜 구성 하나하나는 괜찮아. 근데 이게 잘 뭔가 융합이 잘 안 된다. 저는 세르비아에 좋은 감독이 온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도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번 이런 유로에서도 뭐 잉글랜드하고도 나름대로 잘 싸우고 그래도 약간의 저력은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뭉쳐지지 않아서 아쉬워. 구성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르비아는 늘 너무 근데 이게 좀 조합이 안 돼서 그렇지. 반대로 스페인은 볼을 오지게 잘 찹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번에 유로 우승팀도 스페인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 유로 우승은 스페인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사비 이니에스타라든지 그 당시에 유로나 월드컵 유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3연패 그거는 진짜 역사가 없거든요. 시대를 주름 잡았었던 베켄바워 시절의 서독이라든지 지네딘 지단의 프랑스 이런 팀들도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은 전부 2번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이 3연패를 해냈잖아요. 그때는 사비 이니에스타도 그렇고 레알이나 바르셀로나가 클럽 축구를 말 그대로 주름 잡았던 레전드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스페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페인은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할 만한 팀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스페인 보면은 구성상으로 솔직히 뭐 이제 소시에다드라든지 제가 뭐 걔네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적 이제 이름값이 떨어지잖아요. 뭐 소시에다드라든지 아틀레티코 빌바오 이런 팀들에서 되게 많이 꺼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스페인이 본인들의 이런 축구, 본인들만의 스타일 그걸로 우승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 네임밸류로도 해냈다는 점들 역시나 스페인의 축구 DNA가 가장 돋보인 게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을 그 네임밸류로도 유럽의 1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오늘 경기는 세르비아의 홈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스페인이 마행 승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긴 했거든요.
좀 경기 막바지 때 이제 좀 쫓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원정이어도 스페인이 유로 때 보여준 모습이라면 충분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라민 야말 같은 애들이 대회에서 진짜 좋은 활약을 했었던 라민 야말이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니 올머는 지난 대회부터 좋게 봤었고, 충분히 활약해줄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 경기는 스페인의 승 쪽이라든지 최대 뭐 마행까지도 한번 보기는 볼게요. 쉽지는 않아 보이네. 다음에 이제 벨로루시 대 불가리아인데 둘 다 하위권입니다. 저는 이제 CTO에서는 2층에 동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나마 원래는 불가리아는 옛날에 1994년에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뭐 발라코프 이런 친구들의 활약 덕에 월드컵 4강까지 찍어본 애들이에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베르바토프라든지 몇 명 있기는 했어. 뭐 페트로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한 10년 정도? 그 정도에는 인물이 너무 없었습니다, 불가리아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꽤나 이제 좀 약체 취급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불가리아는 나름대로 유로라든지 월드컵 무대도 몇 번 나가본 애들이고, 벨로루시는 역사상 메이저 이런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가본 팀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알렉산더 흘렙 이런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메이저 대회 본선을 못 나갔었고, 지금 이제 벨로루시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소집된 명단 중에서는. 불가리아도 뭐 꼬라지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이제 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불가리아 반대를 되게 많이 깠습니다. 혹은 불가리아 반대 프렌이라든지 무승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깠는데, 불가리아는 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에요. 불가리아가 이게 최근 불가리아의 A매치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냥 뭐 조에서도 그렇고 헝가리한테도 많이 밀려나고 하면서 유럽 예선 자체를 되게 못 치렀거든요. 유럽 예선 동안 거의 뭐 승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막바지 때 불가리아가 이제 그 헝가리라든지 세르비아 이런 팀이랑 많이 비기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팀들이랑도 비기고 해가지고, 최근에 유럽 팀들한테는 이 불가리아가 5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뭐 되게 보면은 원정도 되게 많았었죠. 오늘은 그나마 이제 또 원정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역시나 양 팀 간에 좀 분위기 차이를 보면은, 물론 벨로루시의 전력 파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비교적 불가리아가 아주 안 좋았던 시기를 딛고 요즘에는 그래도 무승부를 많이 띄고 있긴 하다. 근데 상대들 보면은 다 그냥 고만고만해. 그나마 불가리아보다 위급이라고 볼만한 애들이 헝가리나 세르비아 이런 애들인데, 그야말로 불가리아는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 베르바토프 있지 않냐 이런 이름값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냥 이렇게 고배당을 볼만한 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불가리아의 무승부도 보면서 전력상으로는 불가리아가 벨로루시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저는 불가리아의 햄무라든지 뭐 무승부 이런 고배당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북아일랜드 대 룩셈부르크인데, 저는 북아일랜드는 여기, 룩셈부르크는 여기에 매치를 했어요. 이게 사실 북아일랜드는 되게 좀 소국입니다, 소국.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유러피언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이런 예선에 보면은 북아일랜드 클럽 소속으로 막 진짜 조그만 애들이 많이 나오긴 해. 대부분은 일찌감치 탈락하고 그런 팀들이고요. 그나마 북아일랜드 클럽 레벨로에 비해서는 이런 대표팀으로서는 조금 치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번에 유로 예선에서 북아일랜드가요, 덴마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이 있는 조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덴마크가 뭐 1장급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해볼만한 애들이었는데, 핀란드나 카자흐스탄에서 확연하게 밀리는 모습, 승점을 9점밖에 획득을 못했어요. 그것도 그나마 산마리노 상대로 2승을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승은 보니까 덴마크한테 뭐 홈에서 거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홈에서 덴마크를 잡을 정도의 이런 저력은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제 룩셈부르크 보면은, 저는 맨날 룩셈부르크 칭찬 되게 많이 했었죠. 이름값에 비해서는 충분히 프레는 볼만한 팀이다. 이 룩셈부르크 감독이 거의 한 14년을 맡았고,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룩셈부르크는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왔었다. 네이션스 리그 B티어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히 볼 팀이 아니고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포르투갈이 독보적인 강팀인 조에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보스니아, 리텐슈타인은 그냥 노네고, 이 조에서 사실 이름값만 봤을 때는 룩셈부르크를 아마 이렇게나 승점 17점이나 획득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슬로바키아와 2등 경쟁을 할 정도로, 이런 팀, 이런 수준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제가 말한 대로 이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감독이 14년을 맡으면서 잘 다져왔었다. 뭐 지금 뭐 마인츠라든지 독일 쪽에서 활약하는 친구라든지 꽤나 그래도 구성상으로는 엄청 핫바리까지는 아니에요, 룩셈부르크가. 근데 이런데도
오늘 뭐 배당상으로 또 룩셈부르크 프랭 같은 게 나름대로 가줄 만한 배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또 룩셈부르크를 좋게 볼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북아일랜드가 아까 홈에서 뭐 덴마크 잡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덴마크가 그 이미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였을 거야. 아마 이게 그러니까 1, 2등 경쟁. 슬로베니아랑 같이 1등으로 올라가냐 2등으로 올라가냐 아마 그런 게임이었어가지고 별로 큰 상관 없었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물론 북아일랜드 저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저는 룩셈부르크의 프랭 같은 게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대 베네수엘라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얘네들이 또 코파 아메리카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베네수엘라는 되게 잘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베네수엘라가 8강인가까지 가가지고 캐나다한테 졌던 것 같아. 캐나다한테. 나름대로 베네수엘라가 예선에서도 코스타리카 같은 부수고 에콰도르 상대로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코스타리카 아니라 에콰도르였나 아마? 에콰도르 상대로도 승리를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베네수엘라는 제가 맨날 이제 과거 토리노에서 활약했던 토마스 링콘이라든지 웨스트 로브니치의 살로몬 론돈 이런 애들이 여전히 뛸 정도로 늙다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유럽 그 남미 예선에서도 쉽게 지는 팀은 아니에요. 반대로 볼리비아는 홈에서의 강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원정에서는 제가 아마 그 A매치 50경기 넘게 패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볼리비아의 홈이라는 점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먼저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많이 이겨. 많이 이기는데 근데 홈에서는 볼리비아가 2021년 그리고 뭐 이제 2015년 이럴 때마다 홈에서는 많이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뭐 코파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가 3대1로 이긴 게 있는데 이거는 브라질에서 열린 경기여가지고 그냥 맵이 볼리비아 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 홈팀은 볼리비아로 보입니다만은 볼리비아가 여태 홈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많이 잡아왔다. 그전에도 한번 진 적이 있기는 해요. 2009년에 한번 홈에서도 베네수엘라한테 진 적이 있긴 한데 뭐 3대2로 이긴다든지 홈에서 1대1로 비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볼리비아는 홈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꽤나 우위를 점해왔다. 맨날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원인이 이거죠. 자, 먼저 볼리비아 수도가 라파즈인데 볼리비아는 그야말로 안데스 산맥의 이래 최고지에 있는 나라여가지고 해발 고도가 3640m입니다. 볼리비아의 홈이 이렇게나 고도가 높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도 5대1로 깨지고 옛날에 그런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애들이 베네수엘라도 고도가 뭐 낮지는 않아요. 베네수엘라 소도인 카라카스가 해발 고도가 900m로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아까 볼리비아는 3000m가 넘는다. 3600m다. 이러다 보니까 산소 이런 문제라든지 적응 문제 때문에 볼리비아는 홈에서는 엄청난 이점이 있는 팀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상대전적이나 여러가지 볼리비아가 이렇게 홈에서는 종종 승리를 가져가지만은 원정에서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간만에 또 볼게요. 볼리비아의 최근 이제 그 코파 아메리카 원정만 보면은 볼리비아 이제 원정에서는요 남미에선 원정에서는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남미 예선이 신설이 됐는데 볼리비아는 단 한 번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원정에서는 승리를 못 해본 나라입니다. 50경기가 넘어요. 나중에 제가 또 카운트해서 분석할 텐데 어쨌든 홈에서는 이렇게나 꽤나 승리가 좀 덜어 보이죠. 이런 나라고 저력이 나름대로 있는 애들인데 근데 나는 지난번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게임 보면은 솔직히 베네수엘라로 손이 가기는 하거든요. 이 볼리비아의 홈버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기는 해. 근데 뭐 얼마 전에 에콰도르한테 진다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팀들한테도 최근에 좀 지고 있기도 하고 베네수엘라의 프랭 정도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볼리비아의 홈배당이 저 지경이면 솔직히 보는 의미가 거의 없고 저는 베네수엘라의 프랭 쪽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오히려 배당이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코파에서 보여준 것도 있는데 아무리 홈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베네수엘라 프랭 보고 싶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레 대 아르헨티나. 오늘 아르헨티나의 홈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중간에 근데 칠레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88분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결승골 덕에 겨우겨우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칠레의 구성을 보면은 얘네들 뭐 물론 뭐 이제 마리판이라든지 그나마 좀 요즘 애들도 있긴 한데 여전히 산체스라든지 에드와르도 바르가스, 마우리시오 이슬라, 클라우디오 브라보 그냥 옛날 애들이 아직도 자리를 한 잔씩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게 올해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가레카라는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가레카 감독이 이런 노장들 아까 말했던 이슬라라든지 클라우디오 브라보 이런 애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칠레 최근 A매치 전적인데요. 2023년까지 이때까지 그전까지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 들어서 이런 노장들을 불러들이고 난 이후에 알바니아 상대로, 제가 이 경기도 알바니아를 그때 좋게 봐가지고 알바니아를 봤는데 칠레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랑도 3대2까지 비겼습니다. 파라과이 3대0으로 이겼고요. 본선에서는 페루랑 비기고 아르헨티나한테 아쉽게 패배를 하고 캐나다랑도 비기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끈적끈적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레카 감독 선임 이후에 칠레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끈적끈적하고 되게 거친 그런 축구를 또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긴 납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지금 뭐 우승팀이고 뭐 이제 지금 월드컵 우승팀이기도 하고 세계 챔피언이니까 여러 가지로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전력상의 우세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배당도 똥배고 굳이 간다면은 칠레가 이번에도 끝까지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햄무라든지 언더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